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생각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91세 의사가 말하는 노화의 시작점, 바로 다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거나 오래 걷기가 힘들어지셨나요? 혹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거나 뻣뻣함을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50년 이상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김현명 박사의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는 91세의 나이에도 매일 5km를 걷고 가벼운 등산까지 즐기는 분입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김 박사는 말합니다.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다리의 근력과 유연성이 떨어지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전신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다리 기능 저하로 외출을 꺼리게 되고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우울증까지 발생시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하지 근력 약화로 인한 이동성 제한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 저하와 직결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다리 기능이 제한된 노인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약 7년 짧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김 박사가 50년간의 연구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검증한 다리 노화를 늦추고 심지어 되돌릴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을 알려드립니다. 1점 매일 실천하는 5분 다리 근력 운동. 2점 올바른 걷기 방법과 효과. 3점 다리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 4점 다리 건강에 좋은 식습관. 5점 나이별 맞춤 다리 관리법. 이 방법들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김 박사의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한 81세 이영희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지팡이 없이도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내 나이에 뭐가 좋아지겠냐 싶었죠. 하지만 김 박사님의 방법을 꾸준히 따라했더니 6개월 만에 정말 달라졌어요. 요즘은 손자들이 할머니가 너무 빨리 걷는다고 불평할 정도랍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젊음을 되찾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비법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실천하는 5분 다리 근력 운동. 여러분, 노화로 인한 다리 근력 감소는 40대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근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김 박사가 제안하는 5분 다리 운동은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다리 근력 운동 중 하나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을 앞으로 뻗어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 동작을 10회씩 3세트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5회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에서 시작하세요. 1회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종아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똑바로 선 상태에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이 동작을 각 발에 15회씩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혈액순환에 중요한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부위입니다. 이 운동은 하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발목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운동은 무릎 들어 올리기입니다. 역시 안정된 곳을 잡고 한쪽 무릎을 가능한 높이 들어 올린 후 3초간 유지하고 내립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며 각 다리 10회씩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와 대퇴부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운동만 매일 꾸준히 해도 다리 근력은 놀랍도록 향상됩니다. 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을 12주간 꾸준히 실천한 70대 노인들의 다리 근력이 평균 30%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낙상 위험이 45%나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키포인트는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단 5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올바른 걷기 방법과 그 효과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노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김 박사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걷기가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걷기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바른 자세입니다. 턱은 살짝 들고 시선은 1015m 앞을 바라봅니다.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가슴은 자연스럽게 열어줍니다. 배는 살짝 당기고 골반은 중립 위치를 유지합니다. 둘째, 올바른 발 움직임입니다. 발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고 발바닥 전체 그리고 발가락 순으로 지면을 밀어냅니다. 이것을 굴리기 동작이라고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발을 끌듯이 걷는데 이는 균형 감각을 떨어뜨리고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적절한 팔 움직임입니다. 팔을 90도로 구부려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면 걷기 효율이 높아지고 상체 근육도 함께 단련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김 박사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 하루 30분을 목표로 하라고 조언합니다. 속도보다는 지속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천천히 걷더라도 꾸준히 오래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걷기의 효과가 단순히 다리 근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혈관 건강 개선, 당뇨병 위험 감소, 면역력 강화, 그리고 뇌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8% 더 느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 다리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일상생활에서 다리에 해로운 습관이 있다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김 박사가 지적하는 다리 건강을 해치는 5가지 주요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810시간을 앉아서 생활합니다. 이는 다리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근육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린 채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무릎 관절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50분 앉았다면 10분은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짧게라도 걷거나 제자리에서 몇 번 앉았다 일어서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앉을 때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어 앉고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부적절한 신발 착용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부적합한 신발은 발과 다리 전체의 정렬을 무너뜨립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발볼이 좁거나 쿠션이 부족한 신발은 무릎과 고관절에 불필요한 충격을 줍니다. 김 박사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신발의 조건으로 다음을 제시합니다. 굽 높이는 2.5cm 이하, 충분한 쿠션, 넓은 발볼, 그리고 미끄럼 방지 밑창입니다. 발 크기는 나이가 들면서 변할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은 발 사이즈를 측정하여 신발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과체중입니다. 체중이 5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20kg 이상 증가합니다. 이는 관절 연골의 마모를 가속화시킵니다. 실제로 비만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4배 높습니다. 김 박사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한 점진적인 체중 감량을 권장합니다. 체중이 10% 감소하면 무릎 통증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갈증을 덜 느끼거나 화장실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물을 적게 마십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는 관절 윤활액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김 박사는 노인들에게 하루 최소 1.5리터 약 8잔의 물을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그리고 하루 중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 D의 부족은 근육량 감소와 뼈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영양소의 흡수율은 감소하는 반면 필요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김 박사가 추천하는 다리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주제, 다리 건강에 좋은 식습관입니다. 다리 건강을 위한 최적의 식단에는 다음 5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복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2550%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살코기, 생선, 계란, 콩류, 두부, 요구르트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김 박사는 매 식사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이 두 영양소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함께 작용합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요구르트, 뼈째 먹는 생선, 두부, 시금치 등에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 노출을 통해 합성되지만 노인은 피부에서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므로 연어, 참치, 계란 노른자, 버섯 등의 식품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 박사는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 D 보충제 복용을 고려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항염증 식품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관절 손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연어, 고등어, 참치, 올리브 오일, 견과류, 베리류, 녹차, 심지어 강황이나 생강 같은 향신료까지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김 박사는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고 식사에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를 포함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넷째, 콜라겐 생성을 돕는 식품입니다. 콜라겐은 관절, 인대, 힘줄의 주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 생성이 감소하지만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 감귤류, 딸기, 피망, 브로콜리와 함께 콜라겐이
풍부한 식품뼈 국물, 젤라틴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김 박사는 주 23회 뼈, 국물 기반의 수프나 찌개를 식단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입니다. 물은 영양소 운반, 노폐물 제거, 관절 윤활 등 모든 신체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물, 허브차, 국물 등을 통해 하루 1.5리터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와 알코올은 이뇨 작용이 있어 오히려 탈수를 촉진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김 박사는 이런 식습관 변화를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다음 주에는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주제인 나이별 맞춤, 다리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리 건강은 모든 연령대에 중요하지만 각 나이대별로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김 박사의 나이별 다리 관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40대 예방이 핵심입니다. 이 시기에는 눈에 띄는 문제가 없더라도 다리 근력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3회 이상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균형, 그리고 적절한 체중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기에 처음으로 무릎이나 발목의 경미한 통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저충격 운동 수영, 자전거, 걷기에 집중하고 관절 보호를 위한 영양소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중반부터는 근육량 감소가 가속화되므로 단백질 섭취를 의식적으로 늘리고 근력 운동의 빈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균형 감각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낙상 예방이 중요해집니다. 매일의 균형 운동한 발로 서기, 뒤꿈치 발가락 걷기과 함께 허벅지 앞뒤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신발 선택에 더 신경 쓰고 필요하다면 보행 보조기구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밀도 감소가 시작되므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70대 이상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일상생활 동작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 운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관절 통증이 있더라도 완전히 움직임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를 통한 영양 관리도 이 시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사회적 활동을 통해 걷거나 움직일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김 박사는 어떤 나이에도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90대 노인도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근력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건강 상태와 나이에 맞는 접근법을 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는 다르므로 개인에게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김 박사의 특별한 다리 관리 비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그가 50년간의 의학 경험과 자신의 생활에서 특히 효과적이라고 확인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발바닥 자극법입니다. 발바닥에는 전신의 혈액순환과
신경계를 자극하는 수많은 반사구가 있습니다. 김 박사는 매일 아침 기상 후와 저녁 취침 전 5분간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작은 공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을 바닥에 놓고 한쪽 발로 공을 밟은 채 앞뒤로 굴립니다.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자극하되 특히 발, 아치 부분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족저근막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발가락을 바닥에 대고 구부렸다, 폈다를 20회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수건으로 발을 감싸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마무리합니다. 김 박사는 이 방법을 통해 발바닥의 감각과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낙상 위험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의 연구에서 이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한 노인들의 발 감각이 35%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계단 활용법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계단을 두려워하지만 김 박사는 오히려 계단을 다리 강화의 도구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시행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5개 계단만 오르내리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발 전체를 계단에 올리고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내려올 때는 특히 주의하여 천천히 발 전체를 계단에 안정적으로 놓고 내려옵니다. 점차 계단 수를 늘려가며 최종적으로는 하루에 2030개 계단을 목표로 합니다. 김 박사에 따르면 규칙적인 계단 운동은 일반적인 평지 걷기보다 다리 근력 강화에 23배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비법은 냉온 교대 요법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하루 종일 활동 후 다리가 붓거나 피로할 때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 38에서 40도에 발과 종아리까지 10분간 담급니다. 이후 차가운 물 15에서 18도에 1분간 담급니다. 이 과정을 3회 반복하되 항상 따뜻한 물로 시작해서 차가운 물로 마무리합니다. 이 냉온 교대 요법은 혈관을 확장했다, 수축시키는 펌프 작용을 통해 혈액순환을 극대화하고 노폐물 제거를 촉진합니다. 또한 미세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 박사는 이 방법이 하지 부종이 있는 환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비법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김 박사는 이 방법들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34회 정도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김 박사가 가장 강조하는 다리 건강의 핵심, 생활 속 움직임 늘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생활은 우리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줄여왔습니다. 리모컨, 엘리베이터, 자동차 등 편리한 도구들이 우리의 다리 사용을 감소시켰습니다. 김 박사는 계획된 운동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리를 사용하는 생활 속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제안하는 생활 속 움직임 늘리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3분 규칙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매 30분마다 3분간 일어나 제자리 걸음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2.1 거리 주차 목적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더 걷는 기회를 만듭니다. 3. 전화 산책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앉아있지 말고 걸으면서 통화합니다. 30분 통화는 30분 걷기 운동이 됩니다. 4. 계단 우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층을 계단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면 12층은 계단으로, 나머지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보세요. 5. 집안일 활용 청소,
정원 가꾸기, 설거지 등 집안일은 훌륭한 신체 활동입니다. 특히 청소기 밀기, 바닥 닦기는 다리 근력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6.tv 광고 시간 활용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를 합니다. 7점 물건 나누어 나르기 장보기 후 무거운 짐을 한 번에 들지 말고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나르는 방식으로 더 많이 움직입니다. 이러한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하루 총 활동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김 박사는 계획된 운동은 하루 30분에 불과하지만 생활 속 움직임은 하루 종일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활동적 생활 방식의 비결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91세 의사 김현명 박사의 다리 건강 비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5분 다리 근력 운동을 실천하세요. 의자에서 일어서기, 종아리 들어 올리기, 무릎 들어 올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올바른 걷기를 생활화하세요. 바른 자세와 발의 굴리기 동작이 핵심입니다. 셋째, 다리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장시간 앉아있기, 부적절한 신발, 과체중, 수분 부족, 영양 불균형을 주의하세요. 넷째, 다리 건강에 좋은 식습관을 들이세요. 충분한 단백질, 칼슘과 비타민 D, 항염증 식품, 콜라겐 생성 식품, 그리고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본인의 나이에 맞는 다리 관리법을 실천하세요. 40대는 예방, 50대는 저충격 운동, 60대는 균형 훈련, 70대 이상은 일상생활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추세요. 김 박사는 이 모든 방법들이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6개월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환자들 중 80세에 시작해서 5년 만에 20년은 젊어진 다리를 되찾은 사례들을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다리 건강은 단순히 걷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리는 우리의 독립성, 자유,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9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김 박사의 말처럼 당신의 다리가 당신의 감옥이 되기 전에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오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지혜를 담은 노후 생각 채널의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다리 건강 방법이나 이 영상을 보고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